번째 키워드 구속 갈림길입니다. 네, 이제 체포 적부심 심사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사 볼까요? 체포 적부심 기각, 공수처 오늘 이윤 구속영장입니다. 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 적부심 심사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체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관련해서 석동현 변호사 오늘 새벽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법원의 판단 당연히 존중합니다. 공수처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 그리고 부당성,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습니다. 라는 거예요. 네. 사실 기각 여부가 더 관심이 쏠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관할 법원의 논란 때문이었었던 거, 이 관할 법원 논란 때문이 더 눈이 쏠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원 변호사님, 이번 기각 결정은 중앙지법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 측 그럼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왜 서부지법 안 하고 왜 중앙지법에서 안 하고 서부지법에서 합니까?라고 해서 이 관할 법원 관련해서 중앙지법도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체포가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 공정한 재판이라는 거는 결과의 공정함도 필요하지만 절차의 공정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계속 지적을 해왔고, 그러면 그 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을 청구를 하고 만약에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각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에 대한 이유 중에 구체적인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뭐 이건 이래서 적법하고 저건 저래서 적법하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딱 뭉뚱거려 가지고 정당하다. 네. 그러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지금 그 블랙박스에 그냥 들어가 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많은 논란이 돼 있고 역사적인 판결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네. 이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던 거. 이것이 과연 앞으로 이런 관할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형법 110조 문제라든지 네. 형사소송법 이 문제에 대한 그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보이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은 결과의 공정성 말고 절차의 공정성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절차 부분이 사실상 어긋났다라는 걸 우린 계속 지적을 하고 있었던 거다. 윤 대통령 쪽에선 얘기를 그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리고 왜 법원이 기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조목조목 나와 있지 않은 이상 쉽게 있는 그대로 납득하기는 어렵다. 절차적인 하자는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이 계속해서 중앙지법에 하는 게 맞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걸로 윤 대통령 측은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어쨌거나 기각이 됐죠. 체포 상태는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체포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아니면 석방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어제 이 체포 적부심이 시작이 되면서 말씀을 드린 게 체포 적부심을 하는 그 기간 동안은 요건 48시간에서 뺍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럼 윤 대통령 기각으로 체포 기간이 이 체포가 계속 연장되는 건 맞긴 맞는데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이 체포가 유효한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됐던 시점이 15일 오전 10시 33분이었었죠. 이때부터 원래 산입을 해서 산출을 해보면 48시간,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가 원래대로면 체포 시한이었었는데 중간에 체포 적부심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체포 적부심 언제를 시작 시점으로 볼 것이냐라는 거, 수사기관의 이 수사 기록이 법원에 도착을 한 시점이 기준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어제 오후 2시 3분이었다라는 거죠. 이때 시작된 체포 적부심 최종 오늘 새벽 0시 35분 저희가 알기로는 어젯밤 11시에 이미 사실상 기각이라는 결정이 나왔죠. 하지만 수사 기록이 법원에 도착한 게 시작 시점이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은 이 수사 기록이 다시 관할 이 수사기관에 가는 점이 그 지점이 종료점이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 다시 공수처로 돌아온 게 오늘 새벽
0시 35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시간이 10시간 32분이에요. 10시간 32분. 10시간 32분 동안 중단이 됐었다. 일시 보류됐었다. 라는 거죠. 요 부분을 추가로 산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48시간에. 이렇게 되면 다시 말해서 오늘 밤 9시 5분이 48시간이 끝나는 체포기한 만료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복잡하죠. 어쨌거나 체포적부심이 한 대략 10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요걸 넣어서 보면 오늘 밤 9시 5분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저희가 공수처가 가진 시간이 대체 얼마나 되느냐, 공수처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건데 오늘 공수처가 벌써 윤 대통령한테 오전 10시에 재조사 받으러 오세요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조사 받으러 오세요. 오늘 밤 9시까지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조사 받으러 오세요라는 얘기인 건데 이지은 변호사님.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조사에는 응할까요? 저는 오늘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는 조사에 응했지만 실제로 진술 거부권을 활용을 해서 전혀 진술을 하지 않으셨고요. 네. 어저께는 2차 소환 요구, 이 두 번째 조사에는 아예 응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첫날은 이 관저에서 바로 공처로 갔기 때문에 조사를 받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묵비권 행사했고 어제도 안 받았고 그러니 오늘도 안 받을 것이다라는 건데 원 변호사님 사실상 어제 안 받았다고 하지만 어제랑 오늘은 또 약간 또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게 어제는 적부심 심사가 예정이 돼 있는 상태였었고 오늘은 또 결론이 나긴 했거든요. 오늘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처음에 조사를 받으시면서 네. 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먼저 서두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근데 그 관련한 논리가 뭐 적부심의 결론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받거나 변동될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사실은 그 본인이 하실 말씀은 이미 이 단계에서는 다 했다고 보여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 200개 정도 문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공수처도 그와 관련해서 질문은 거의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공수처 입장에서도 뭐 추가적으로 과연 질문을 할 게 더 있느냐. 그게 만약에 뭐 부족하게 질문을 했거나 아니면 네. 답변이 어떤 답변을 했는데 그걸 다시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는 거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뭐 실익도 없고 대통령께서 조사를 받으러 나가시지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두 분이 다 아마도 오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조간에도 비슷한 취지의 기사가 나왔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묵비권 이유는 더 조사받을 게 없다. 체포적부심 기각에도 거부할 듯. 적부심이 기각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사는 거부할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처음에 조사를 못 받는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건강상의 이유가 나왔었고 어제 오후 2시 조사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안 나가면서 이건 더 조사받을 게 없다라는 얘기가 그 뒤에 또 나왔어요. 그러면 이 오늘까지 조사를 안 받으면 사실상 여기에 대해선 원 변호사님 조사 자체를 거부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아니요, 조사를 거부하는 거는 그 만약에 전혀 나가지를 않았다. 네. 그러면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미 한번 나가가지고 포괄적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명백히 보여줬고, 네. 그러면 공수처 입장에서도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와 그 유사한 진술 거부를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입장이니까 네. 한번 그 조사를 했는데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 묵비권을 행사한 걸 가지고 그러면 증거가 없어가지고 다음에 구속영장이나 이런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네. 그거는 공수처가 그 차고 넘치는 증거가 없다는 말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그 2차 조사와 상관없이 구속영장 단계로 진입할 거라고 보여지고 뭐 크게 이게 이슈가 될 만한 그 수사적 방향에서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상 공수처 입장에선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입장 아니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더 진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신이 있다면
구속영장으로 바로 넘어가라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이 변호사님.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증거는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의 요건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거든요. 근데 영장을 1차 집행했을 때도 거부를 했었고 2차 집행할 때도 차벽과 어떤 철조망으로 스스로 이제 요새화해서 네. 전화번호, 그러니까 전화기도 꺼놓은 상태로 본인을 스스로 은닉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하다고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조지호 네.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어떤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이 돼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들보다 더 위에 있는 더 중범죄자, 죄질이 더 나쁜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구속 기소를 하는 데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도 별로 망설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위에 더 중범죄자이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신 중범죄자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라고 맞습니다. 좀 네네.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 지금 두 분 좀 공통적으로 구속영장으로 바로 넘어가라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에 박범계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얘기한 게 없는데 어제 충분히 얘기했다? 공수처 조사 안 나간다 이거 세 보이죠? 아니에요. 눈 부릅뜨고 공수처 검사를 마주해야 하는데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평생 사람들 깜빵 보내던 사람이 서울구치소에 밤을 보내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 변호사님. 그냥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공수처 검사를 마주해야 하는데 뭐 네. 그 못한다라는 거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 본인이 검찰총장을 하신 분이고 검찰총장을 하시면서 많은 이제 그 희야에 검사들을 그 지휘 통솔했던 분이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를 눈을 못 마주친다라는 이야기는 뭐 납득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과거에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네. 소명도 되고 하지만 그 야당 대표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서 구속을 기각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이번에는 뭐 대통령은 오히려 야당 대표보다 위상이 더 큰 사람인데도 네. 또 다른 이중잣대를 적용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만약 발부된다면 네. 유창훈 판사가 과거에 했던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 이중잣대화된 구속영장 인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라 하지만 영장 이거 이재명 대표 때랑 비교해서 좀 다르지 않겠느냐 뭐 지금 이 말씀을 예. 지금 같이 하셨어요. 네. 지금 오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구속영장 얘기가 여러 번 등장을 하죠. 일단 체포 적부심이 기각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가 구속영장이라는 게 사실상 거의 뭐 자명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꾸 구속영장 얘기가 나오는 건데 국민일보 3면 같이 볼까요? 공수처 구속영장도 서부지법 청구할 듯 발부 가능성 높아. 네. 일단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서부지법에 청구를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재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맞고 틀리고 여부를 떠나서 일단 윤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게 관할 법원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공수처에서 굳이 서부지법에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곳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면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것이 더 이제 일반적인 예고요. 네. 그리고 이미 서부지법이 법원의 관할이 영장의 관할이 있다는 것은 오늘로써 밝혀진 게 아니라 벌써 법원에서 세 번째 판단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부지법에서 발부를 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의 제기를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이유를 설명하면서 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있다라고 판단을 두 번째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했던 체포 적부심 심사에서 마지막으로 또 서부지법에 관할이 있다고 세 번째로 또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트집을 잡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제 수사를 하는 그 공수처 입장에서는 기존에 해온 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곳에 네. 이제 그 구속영장도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은 사실상 법원 차원에서 3번이나 서부지법에 관할 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준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원 변호사님. 근데 기본적으로 기소권이 있는 그 관할 지역에서 네.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고 그리고 본인들이 구속영장을 뭐 발부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사건이 성숙이 되면 중앙지검으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앙지검에서 그 서부지원으로 기소할 리가 만무하고 반드시 그 중앙지법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러면 기소하는 법원은 중앙지원이 되는 겁니다. 중앙지원이 그러면 그 중앙지원이 이 신병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게 하는 게 그게 법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부지원이라는 그런 예외 규정을 둔 거는 원격지 문제 때문에 둔 거였는데 결국 그 기록은 중앙지검으로 가고 중앙지검은 중앙지법에 그 기소를 하고 그러면 중앙지법이 맞잖아요. 그런데 기소권을 전제로 해가지고 거꾸로 이거를 접근을 해야지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런 예외적인 거를 예외 뭐 대통령께서는 메모를 통해 가지고 불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공수처가. 지금 말씀은 기소권을 중심으로 해서 봐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하는 거니까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는 게 맞는 건데 왜 자꾸 예외의 새길로 가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그럼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원 변호사님.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이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올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과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나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 특히나 경호 문제도 있고 네. 뭐 의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경호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의 그런 기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직접 하실지는 그거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 변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현재 심리도 계속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은 영장 실질 심사에는 나가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중앙지법 일대라운 전제를 깔았었죠. 네,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제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해온 것들을 쭉 비추어 보면 네. 본인이 말씀하신 거를 제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적 책임을 당당하게 지겠다라고 하셨지만 끝까지 체포영장에도 불응을 하셨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에 비추어 본다면 앞으로도 그 본인이 말씀하신 거를 지킬지는 좀 미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내가 영장실질에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느냐. 그거에 비치면은 나와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지금까지 말을 거짓말이다,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하면 아마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중앙지법에 청구를 해라. 그러면 나가겠다라고 또 얘기를 한 적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 서부지법에 낼 것인지 중앙지법에 낼 것인지 중앙지법에 내면 나갈 것인지 여부 등등 아까 뭐 헌재 심판도 같이 병행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이게 같이 맞물려서 변수가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관련 나올 것이냐라는 걸 좀 더 두고 봐야 되긴 합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발부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발부 가능성을 넘어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다음 기사 볼까요? 이름 물어도 답 없이 침묵. 윤 묵비권 전략 특실. 요거 말고 다음 기사 가시죠. 서울신문. 네. 조기 대선 준비령 내린 윤, 구속된 옥중 정치 나설 듯. 네. 일단 뭐 구속이 된다면이라는 전제긴 합니다. 구속이 된다면 옥중 정치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에요. 우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구속이 된다면이라는 조건부라고 하지만 조기 대선 준비령을 내렸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그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는 거를
상정하고 또 그 정치 조직이란 게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네. 공개적으로 못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건데, 근데 결국에는 그 대통령이 뭐 구속된다, 아니면 대통령이 탄핵돼 가지고 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조기 대선의 이슈는 결국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적인 포지션 여기와 밀접하게 결론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체포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 국민의 40% 이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그러면 그 사람들과 뜻을 반대로 가는 게 그러면 그 여당으로서 지금 국민의힘으로서의 대선 전략이 되는 게 맞는 거냐? 네. 그것도 또 미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게 이 결론이 어쨌든 간에 앞으로 향후 전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네.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면이라는 전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금 상황과 조기 대선은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기 대선 준비령이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 국민의힘 의원들 이 체포 직전에 관저에서 같이 만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정권 재창출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옥중 정치 얘기까지 저희가 다음에 다루게 될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